저한테 방문했던 사례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데 자폐 스펙트럼으로 뭐 부모님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데 자폐 스펙트럼으로 생각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폐 스펙트럼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개월 된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기가 13개월인데 어머니가 제 방문을 하신 이유가 이 차트가 좀 많이 지저분해요. 양해해 주세요. 그 2차 12개월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아기가 좀 문제가 뭐 있다, 뭐 자폐가 의심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자폐가 의심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머니는 이제 호명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호명 반응 안 될 때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그리고 자폐 증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호명 반응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지 발달이 느린 것 같다. 그래서 자폐인 것 같다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발달 평가를 해봤거든요. 발달 평가를 했더니 IQ가 비언어 IQ가 자기 나이에 92% 정도 되고요. 언어 이해력이 77% 정도 돼요. 그래서 평균 10개월 수준이니까 자기 나이 한 77% 정도 되고요. 물론 80%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75에서 80% 수준이 되는 애들은 77이니까 80%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진 않고요. 그 전반적인 발달 특성을 보고 이제 제가 진단을 내리게 되니까 이 아이가 오늘 발달이 지적 발달이 60%다. 그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만 이 75%에서 75%에서 그 79% 사이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IQ의 평균은 77%, 비언어는 92%, 언어 이해력은 77%,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119%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운동 발달도 한 77%, 80%가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행동 발달인 경우에는 이 친구가 뭐 흥미도, 친밀도, 뭐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흥미도는 되게 많았는데 친밀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좀 쉽게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도 크게 우는 그런 친구라 스트레스 상태에서 감정 조절 능력은 조금 낮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질적 운동성도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습관적 짜증도 이 친구가 있었고요. 그랬을 적에 이 친구를 어떻게 진단 내릴 건가 했을 적에는 저는 그냥 13개월에 이 정도의 발달 특성을 보였다면은 difficult baby. 이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호명 반응도 아니고요. 인지 발달 지연도 아니고 이 아이 타고난 기질이 너무 쉽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크게 표현하는 그런 까탈스러운 기질로 인해서 엄마의 육아 피곤도도 너무나 높고 상호작용도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폐로 생각되는 케이스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현재 얼마나 우울하신지 양육 스트레스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 그 다음에 허리는 엄청 많이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7군데가 빨리 가서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될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아는 체력전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육아는 체력으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아프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육아 우울증이 있을 때 몸이 하나도 안 아픈데 육아 우울증인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육아 우울증인지 잘 진단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이 어수선하다, 맥 빠진다, 막막하다, 울적하다, 외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슬프다, 허무하다, 맥없다, 조급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가 넘는 항목에 동그라미를 쳐주셨어요. 그럼 이럴 때 물론 굉장히 우울하시니까
우울증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 몸이 이렇게 아프면서 우울증 증상이 많을 때는 일단 몸을 덜 아프게 만들어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육아를 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 근골격계 증상을 갖고 있는데도 스틸 굉장히 우울한 증상이 많을 때는 우울증 약으로 어,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일 건강해지고 나니까 몸이 안 아프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가짜 우울증이죠. 몸이 너무 아파서 육아 우울증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신체 증상이 괜히 신경질이 나고 뭔가를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항상 몸이 나른하고 쉬고 싶다. 일을 할 때 주위가 시끄러우면 신경질이 난다. 눈이 피로하고 어지럽거나 배가 팽팽하며 아플 수 있다. 그 외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치 않고 머리가 맑지 않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꿈을 꾸며 선잠을 잔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증상이 있기 때문에 좀 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책을 하는데 이건 어머니를 자책할 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아기가 너무 까탈스러워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엄마의 양육 방식이 애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까탈스러운 기질의 아기가 있으면 평상시에 화를 별로 내지 않던 엄마 아빠도 어떻게도 애가 달래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화가 나게 된다요. 그러니까 아기의 까탈스러운 기질이 부모로 하여금 아이한테 더 화를 내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화를 잘 내던 초보 부모들도 애가 워낙 순한 애가 잘 웃고 뻥긋뻥긋 웃고 정상 발달 단계대로 발달하고 하는 그런 순한 이지 베이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좋지 않은 부모도 애만 보면은 순해진다. 그러니까 아기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처음 엄마 아빠의 성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까탈스러운 아기라면은 엄마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첫 번째 원인은 아기의 까탈스러운 기질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나는 내가 부모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체크를 하셨어요. 이건 현재 이 어머니가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육아 우울증 상태에 왔기 때문에 물론 일단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뭐 검사를 하시고 뭐 도수 치료를 받으실 건지 마사지를 받으실 건지 뭐 가이로프라틱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은 운동을 해야 될 건지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건지 스트레칭이 필요한지 이거는 이 근골격계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셔야겠지만 일단 그것이 몸이 나아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때는 약간의 우울증 약을 처방 받으시면서 운동하셔도 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 어머니한테 처방을 내리던 거는요. 지금 현재 도움을 받을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남편에도 죽으라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남편의 도움도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도움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녁 때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는 애가 너무나 까탈스럽고 또 쳐내고 엄마 아빠 다 미숙하니까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혹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좀 한 1년 정도 애가 좀 클 때까지 좀 버티시면서 밥도 좀 얻어 드시고 잠도 좀 자고 운동하러 갈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개월, 13개월에 호명 반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자편지 의심될 경우에는 혹시 내 아이가 까탈스러운 기질의 아이가 아닐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육아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서 자꾸 아기에 대해서 더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